엄청난 명작이기 때문에 무조건 읽을 책입니다.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거 하루인가 이틀 만에 다 읽었던 책이에요. 한 사람의 내면을 깊숙이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소설이에요. 이거는 저희 엄마도 추천을 해주셨던 책인데요. 뭔가 이 책을 읽어야겠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와요. 오늘은 책을 정말 좋아하는 연예인들 어떤 책을 읽고 어떤 책을 추천하는지에 대한 영상이 될 것 같은데요. 저도 너무 궁금해가지고 몇몇 분들을 좀 모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제가 읽은 책도 있고 아직 안 읽은 책도 있고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오늘 들으시면서 나 저 책 읽었는데 나 저 책 읽으려고 했는데 라고 한 게 있다면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오늘 등장하는 책 좋아하는 연예인은요, 아이유, 문가영, 이청아, 페이커 이렇게 네 분입니다. 자, 일단 아이유가 책 읽는 모습이 방송에서 꽤 많이 나오잖아요. 특히 효린의 민박 했을 때 그때 읽었던 소설 중에 하나가 다자이 오사무의 인간실격이었습니다. 다자이 오사무 인간실격은 좀 아무래도 많이 유명하기도 하고 에곤 실레 그 표지로도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저도 처음에는 제목 때문에 별로 안 와닿아서 안 읽었었다가 항상 매대에 인간실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 이게 뭐길래 이렇게 인기가 많아? 이러면서 1년 반 전인가? 그때 읽었는데 정말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거 하루인가 이틀 만에 다 읽었던 책이에요. 이 다자이 오사무가 필력이 엄청 좋더라고요. 제가 항상 다자이 오사무 얘기할 때 이 사람은 진짜 이야기꾼이다. 타고난 이야기꾼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거든요. 한번 읽어보시면 정말 훅 빨려 들어가요. 물론 취향 아니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진짜 너무 재밌었습니다. 인간실격은 그 다자이 오사무의 굉장히 자전적인 소설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어요. 우울하기도 하고 약간 코믹하기도 하고 정말 그 인간 한 사람의 내면을 깊숙이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소설이에요. 겉핥기식이 아니라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세상에 보여질 때, 누군가 앞에서 보여질 때는 좀 많이 갇혀있고 예의 바르고 매너 있고 약간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화장도 하고 옷도 예쁘게 입고. 근데 우리가 혼자 있을 때 내 진짜 찐 내면은 어때요? 잘 씻지도 않고 생얼로 있고 가끔 더럽기도 하고 집도 안 치우고 막 그런 모습도 있잖아요. 그런 어떠한 인간의 외적인 거 말고 내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자세히 묘사하고 보여주는 그런 소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읽으면 뭐 이런 찐따 같은 새끼가 다 있어.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면서도 묘하게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 같은 느낌도 살짝 들면서 이 주인공이 이해가 안 가기도 하면서 이해가 되기도 하고 막 약간 이런 느낌의 재밌는 소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 인간실격 아직 안 읽으신 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 또 아이유가 그 효린의 민박에서 읽고 있는 모습이 나왔던 책, 바로 도스토옙스키의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1, 2, 3. 이 책은 정말 너무도 유명한 책이죠. 정말 이거는 저희 엄마도 추천을 해주셨던 책인데요. 물론 제가 읽었겠어요? 안 읽었겠어요? 안 읽었어요. 예전에 죄와벌은 읽었었는데 얘는 안 읽었던 것 같아. 그래서 읽으려고 예전에 사놓고 아직도 안 읽었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책을 일단 사놓고 방치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뭔가 약간 계기가 됐을 때 탁 읽어주는 거지. 그냥 무작정 읽는 것도 재밌는데 일단 사놓고 어떤 사건이 벌어진다고, 아니면 어떤 이벤트가 생기거나 뭔가 이 책을 읽어야겠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와요. 그럴 때 읽으면 아주 좋죠. 아무튼 이거는 인간의 본성과 자유의지 이런 거에 대해서 나오는 책이라고 들었어요. 근데 이 책이 굉장히 두꺼운데 두꺼운 게 3권이나 있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재밌으면 두꺼울수록 기대되고 권수가 많을수록 너무 행복하거든요. 근데 이 책은 정말 그 아까 말했듯이 인간의 그런 본성, 그 다음에 뭐 신과 도덕적인 것들, 사람의 자유의지 이런 거에 대한 철학적인 고찰을 이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의 일화를 통해서 표현을 하는 거니까 얼마나 재밌겠어요. 게다가 고전이잖아요. 고전만이 갖고 있는 본연의 그 재밌음이 있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이거 민음사 건데 사람들이 민음사 좀 번역을 굉장히 안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때까지 읽은 민음사 번역이 나쁘진 않았던 번역을 읽어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이 세계문학전집이 예쁘잖아요. 그래서 미음사 걸로 사두긴 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얘로. 그 다음에 아이유가 추천하는 책 중에 또 하나는 에크니 가오리의 낙하하는 저녁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에크니 가오리를 진짜 사랑하거든요. 정말 좋아하는 작가 중에 한 명인데, 제가 에크니 가오리의 소설이랑 에세이를 굉장히 많이 읽었는데 낙하하는 저녁도 아마 읽었을 거예요. 근데 잘 기억이 안 나요. 이게 아마 읽었어도 언제 2014년인가? 그때 읽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전이네? 에크니 가오리에 너무 빠져가지고 그녀의 책을 닥치는 대로 읽었었는데, 언젠가 한번 에크니 가오리 스페셜 특집을 한번 해야겠어요. 근데 제가 책을 많이 잃어버려가지고 어디다 두고 왔는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책이 몇 권 안 돼요. 그래서 좀 일단 어차피 에쿠니 가오리랑 하루키 책은 제가 사 모으고 그거를 항상 다시 읽곤 하니까 돈 주고 쌓아놔야겠어요. 우리 막 누구랑 헤어져도 이게 칼로 자르듯이 툭 끊기고 끝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없잖아요. 이별을 해도 자꾸 뭔가가 연결되어 있고 감정이 어느 곳이 좀 아직 단절되어 있지 않은 느낌, 약간 이런 애매모호한 그런 감정, 그런 거를 잘 그린 소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아이유가 추천한 책 3권을 소개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독서 광으로 알려진 문가영 씨의 추천책도 한번 볼까요? 문가영님은 제가 방송에서도 봤었는데 그 책 관련된 내용으로 막 나온 방송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독서 노트랑 그리고 좋아하는 책들 이렇게 가져와서 소개해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보니까 되게 어려운 책도 많이 읽으셨더라고요. 예를 들어 단테의 신곡. 단테의 신곡은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작품 중 하나? 이렇게 많이 소개가 되곤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아직 단테의 신곡을 안 읽었거든요. 근데 예전에 아빠인가 엄마인가? 너는 단테의 신곡도 안 읽었니? 막 이러면서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읽어야겠어요. 근데 되게 재밌다고 들었어요. 지옥이랑 연옥, 천국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곳을 주인공이 사후세계를 이제 여행하는 그런 내용. 그 가장 유명한 문장이 있잖아요. 지옥의 문을 통과할 때 여기 들어오는 자들은 모든 희망을 버려라였나? 그런 문장 너무 무섭지 않아요? 모든 희망을 버려라. 너무 무서워. 어쨌든 이건 굉장히 종교적이면서도 철학적이면서도 문학의 그걸 갖추고 있는 엄청난 명작이기 때문에 무조건 읽을 책입니다, 저한테는. 그 다음에 또 문가영님이 소개해준 책 중에 하나는 서머집 몸의 면도날입니다. 이 책은 제 남자친구가 읽으려고 사둔 책인데요. 저도 추천을 받았어요. 이 책 재밌다고, 굉장히 좋다고. 그래서 읽으려고 빼놨는데, 하루키도 서머신 몸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이 책 제가 좋아하는 에세이잖아요. 여기서도 머릿말에 이 서머신 몸 얘기가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여기 있다. 서머신 몸은 어떤 면도의 방법에도 철학이 있다라고 쓰고 있다라고 하면서 하루키가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도 매일매일 계속하고 있으면 거기에 뭔가 관조와 같은 것이 우러난다는 말이라고 생각된다. 나도 서머신 몸의 주장에 진심으로 찬성하고 싶다라고 써있어요. 서머신 몸은 달과 육펜스라는 소설로도 유명하고, 인간의 굴레에서, 케이크와 맥주 이런 걸로도 유명한 작가죠. 여기 뒤에 보면 비정한 현실을 정면으로 마주하려는 모든 젊은이들에게 바치는 작품, 평범한 삶의 위대함, 그 위대함을 넘어서는 고귀한 여정. 재밌을 것 같죠? 두껍지만 몇 페이지지? 500 몇 페이지네요. 하지만 재밌을 것 같은 책. 다음 연예인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청아님이 추천한 책입니다. 생각을 바꾸는 생각들이라는 책인데요. 이건 제가 옛날에 조금 읽고 안 읽은 책이긴 해요. 근데 찾아보니까 이 책이 좋다고 엄청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이청아님이 유튜브를 하시는데 굉장히 차분하고 침착하고 여성스럽고 여리여리하고 그런 느낌이란 말이죠. 근데 거기다가 이제 책도 너무 좋아하시고 책 추천도 많이 해주시고 이러니까 책 좋아하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아무튼 이 책을 추천을 해주셨는데, 뒤에 보면 생각은 삶을 바꾸고 한 걸음 나아가게 만드는 힘이다. 정체성, 문화, 리더십, 기업가 정신,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세계적 지성 134인의 탁월한 통찰들, 이렇게 쓰여져 있고, 이 뒤에
이제 많은 유명인들의 한 줄 평이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조던 피터슨이라는 사람은 피하기 어려운 문제를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그 문제에 맞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거 근데 그때 봤을 때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제가 그때 읽고 있던 책이 많아서 자연스럽게 도태된 책인 것 같아요. 이 책은 유발 하라리부터 조던 피터슨까지 이 시대 대표 지성 134인과의 가장 지적인 대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인터뷰집처럼 나와 있는 책입니다. 마지막 소개해드릴 유명인은요 바로 페이커님이신데요. 페이커님은 아무래도 책을 많이 읽기로 너무 유명해서 소개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분이 정말 자기 인생책으로 뽑은 책은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라는 책입니다. 이 책 저는 안 읽었는데 제 남자친구가 읽었거든요. 근데 남자친구는 조금 별로였다고 했던 책이에요. 근데 저는 안 읽어봤는데 제목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항상 이 생각을 하면서 지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 맞아, 내가 틀릴 수도 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 이건 진짜 맞지, 이건 내가 진짜 확실하다, 이거는 뭐 반박 불가 내가 맞다라고 생각을 해도 몇 시간 지나고 혹은 며칠 지나고 몇 년 지나고 생각해 봤을 때 어머 그게 내가 틀렸었네? 이게 아니었네?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저는 꽤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되새기면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생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틀릴 수도 있다. 아무래도 좀 객관적으로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을까, 이 책은 그렇게 생각이 드는 책이고요. 그 다음에 또 베이커님이 두 번째로 추천한 책이 화씨 451이라는 책이라고 해요. 그 책은 제가 읽은 책인데요. 이것도 한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그때 읽은 책이에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미래 사회가 배경인데 그때는 이 책이라는 게 불법인 거예요. 책을 읽으면 안 돼. 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책은 모조리 불태우는 법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주인공이 사실 이 책을 태우는 게 직업인 소방관이었어요. 근데 이제 책을 막 태우러 다니다가 이 책의 소중함을 어느 날 혹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나름 재밌었던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재밌어! 이건 아니었는데 그래도 읽을만 했다. 뭔가 읽었을 때 나한테 남는 건 있었다. 그리고 나름 재밌다 라고 생각했던 책이었습니다. 이 뒤에 잠깐 읽어보자면 시스템은 간단했다. 모두들 그것을 이해하고 있었다. 책은 불태워야만 하는 것이다. 책이 숨겨져 있다면 당연히 그 집도 함께. 이렇게 공포스러운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환상 문학의 거장 브래드버리가 선사하는 충격적인 미래. 만약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막 이렇게 책이 사방에 널려 있고 교보문고 가면 이렇게 쉽게 사갖고 인터넷으로도 주문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진짜 미래에 이 책이라는 게 금지가 되고 절대 읽으면 안 된다. 얼마나 귀해지겠어요. 그런 미래를 한번 상상해 보시면서 지금 곁에 있는 책을 소중히 다뤄봅시다. 네,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연예인들이 추천하는 책들을 같이 살펴봤는데요. 어땠어요? 여러분들이 읽었던 책들도 많이 있었나요? 아니면 좀 끌리는 책이 있나요? 이 책 좀 설명 들어보니까 읽어보고 싶다. 아니면 나 아이유 좋아하는데 아이유가 이 책을 읽었었어? 이 책을 추천했어? 그럼 나도 무조건 읽어야지. 이랬던 책이 혹시 있으시다면 댓글로도 남겨주시고, 저는 지금 오늘 소개한 책 중에 제일 끌리는 게 면도날이랑 단테의 신곡, 이 두 개가 가장 끌리네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랑은 또 다음에 재밌는 영상으로 만납시다. 안녕, 좋은 하루 보내세요.